안녕하세요. 세상에 나쁜 반려동물은 없다고 믿는 수의사이자 반려동물 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농식품부 궁금해 물어봐 두 번째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도 우리 소중한 아이들의 궁금증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반려동물들의 수명이 아주 많이 늘어나면서 예전에는 반려견들이 한 15살이면 평균 수명이다, 다 살았다 라고 했지만 최근에는 20살까지 사는 반려견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 보호자님들이 노령 반려동물들의 건강관리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름다운 이별에 대한 궁금증을 참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노령 반려동물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한번 볼 텐데 박채령님,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는 내년이면 14살이 되는 말티즈입니다. 사람으로 보면 거의 이제 7, 80살. 네. 나이가 들수록 영양제나 여러 가지 건강관리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노경 카페나 아픈 강아지들 모임 카페에 들어가 보면 영양제를 많이 먹더라고요. 유산균, 관절 영양제, 눈 영양제, 간 보호제 등등 그 종류가 적어도 5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또 알러지가 있어서 단백질 가수분해 간식이랑 야채 사료만 먹고 있고 고기를 먹지 못해서 영양적으로 부족한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어 더 고민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너무 많은 영양제가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되니 노령견은 조심해야 한다는 말도 들어서 영양제를 굳이 더 늘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이 노령견들의 영양제나 먹는 걸 챙겨주는 게 정말 사실 제대로 하려면 진짜 어렵습니다. 우선은 가장 먼저 노령견들한테 가장 중요한 영양제는 항산화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먹이고 있는 2가지 영양제 중에 하나에 항산화제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선 항산화제가 포함되고 여기다 플러스 관절이 좀 안 좋아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관절 영양제를 많이 먹이는데 지금 관절 영양제도 먹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잘 주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조금 더 걱정이 되면 이거는 검사를 받아보고 먹이시는 거를 더 추천드려요. 노령견이니까 혈액 검사나 모발 검사를 통해서 좀 부족한 미량 원소들을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부족하다고 하면은 거기에 맞게 추가를 해주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권정은님, 이번에는 고양이 사연인 것 같네요. 작년 여름에 당시 14살이던 큰애를 떠나보낸 집사입니다. 큰애 떠나기 7개월 전쯤 2개월짜리 작은 애를 양육해서 키우고 있는데요. 큰애 가구부터 작은 애의 분리불안이 생긴 것 같아요. 다른 가족은 괜찮은데 제가 현관 밖에 나가기만 하면 심하게 울어요. 그리고 집안일을 하고 있으면 거실에 앉을 때까지 울며 치댑니다. 평소엔 애교도 많고 발랄한 아이인데 제가 눈앞에 안 보이면 자꾸 울어서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네, 이게 상당히 어려운데요. 우선은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고양이는 독립적이고 분리불안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인데 고양이들도 분리불안이 있습니다. 고양이들이 워낙 환경 변화에 예민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첫째 아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나면 상당히 불안해할 수도 있고요. 다른 환경 변화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뭐 이사라거나 아니면 정말 좋아했던 가구가 없어진다거나. 실제로 제 지인 중에 가장 좋아했던 의자를 너무 낡아서 버렸는데 그 뒤로 막 분리불안 생기고 방광염 생기고 막 불안해하던 아이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 변화가 있었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우선은 지금 특정 보호자한테만 분리불안을 보이는 걸 보니 진짜 분리불안이거든요. 다른 가족분들도 두 번째 아이와 조금 더 놀이도 많이 하고 간식도 많이 주면서 애착관계를 지금 사연 주신 보호자님에서 조금은 좀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실제로 교육도 되거든요. 고양이들도 기다려 교육 같은 것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교육 해봤는데도 잘 안 된다 그러면 항불안제 같은 전문적인 이제 약물 처방을 통해서 분리불안을 조금 해소시켜주는 것도 우리 고양이들의 스트레스를 낮춰주는데 좋은 방법입니다. 정말 분리불안이 어렵지만 차근차근하게 한 6개월 정도 연습을 해보시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전문적으로 수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약물 처방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황소현님, 17살 노령견이에요. 정말 관리 잘해주셨네요. 네. 힘없는 애기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낮에는 하루 종일 자고 저녁에 한 번 밥을 먹어요. 그리고 절대 혼자 안 먹고 제가 손으로 먹여줘야지 먹어요. 새벽에는 아주 활발하게 돌아다니면서 계속 간식이나 밥 달라고 낑낑대요. 가끔 빙글빙글 반복적으로 돌길래 너무 무서워서 안고 달래주고 그래요.
미용이나 검사 받으려 해도 아기가 난리 혈관 다 터지고 해서 여러 병원에서 다 까였어요. 네. 지금 치매 증상이라던데 병원에서는 스트레스 주지 말고 집에서 케어 잘해주라는데 옆에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치매 증상이 맞아 보여요. 우선은 밤낮이 바뀌는 거, 그리고 의미 없는 행동들을 계속해요. 뺑글뺑글 돈다거나 집안을 되게 의미 없게 계속해서 돌아다닌다거나, 그리고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식욕이 증가해요. 먹어도 계속 먹고 싶어요. 이 식욕 중추가 고장이 나서 자기가 밥을 먹으면 배가 불러야 되는데 그게 고장이 나서 계속 배가 고픈 거예요. 치매 초기보다 이제 좀 진행된 그런 치매 증상으로 보이는데, 우선은 관리해줄 게 노령견들 영양제 중에 항산화제가 이걸 고쳐주진 못하더라도 조금은 늦춰줄 수 있습니다. 치매를 조금 늦춰주고 조금 더 정신을 차리게 해주는 그런 치매 약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약물을 한번 처방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고요. 이게 아직은 조금 걱정이 되시면 페로몬 목걸이, 아니면 몸을 좀 압박해줘서 불안을 낮춰주는 그런 옷, 아니면 검색해보시면 압박붕대를 이용해서 좀 가슴을 압박하고 불안을 낮춰주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먼저 시도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치매는 치료가 되지 않아요. 저도 저희 강아지가 눈이 안 보였었고 치매로 상당히 많이 고생했는데, 화내고 좀 짜증내면 나중에 되게 후회하고 미안해져요. 그래서 사랑으로 보다듬어 주시고 더 후회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면 치매도 조금은 늦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신정은님의 질문입니다. 10살 된 푸들과 함께하는 반려인입니다. 저희 강아지는 사회성이 정말 없어요. 그래서 산책을 너무 싫어합니다. 나가면 걷긴 하지만 자꾸 집 쪽을 돌아보고 들어가려고 막 줄을 당겨요. 산책시키는 게 맞을까요? 또 산책을 나가서 좀 걷나 싶으면 땅바닥을 핥아요. 그래서 입에는 모래가 한가득입니다. 입마개를 씌워볼까 했지만 가뜩이나 산책을 싫어하는데 입마개까지 하면 더 싫어할 것 같아서 최대한 모래가 있는 쪽은 피하면서 산책 중이에요. 어쩌면 좋을까요? 둥이는 아예 등을 지고 있네, 선생님한테. 둥아? 둥아?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지금 우선 검사해봐야 될 건 첫 번째로 관절 질환이에요. 10살 정도 된 친구들이라면 관절이 안 좋아져서 밖에 나가도 계속 들어오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에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친구들은 스트레스에 상당히 취약하고 밖에 나갔을 때 그 불안으로 인해서 집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푸드라이가 적게 먹는다도 살이 찐다거나 아니면 잠이 많다거나 그렇다면 꼭 호르몬성 검사도 해보는 게 좋아요. 아픈 곳이 없나 확인을 한 이후에 만약에 괜찮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뭘 해야 하냐면 밖에 나가서 걸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선은 조용한 공간, 사람이나 동물이 어느 정도만 걸어 다니는 공간에서 벤치 같은 데 앉은 다음에 혹시라도 누군가 지나다니거나 소리가 나면 그때마다 그냥 무조건 칭찬해 주세요. 그래서 바깥에서 자신감을 길러주는 교육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교육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어렵고 시간이 걸릴 뿐. 그래서 꾸준히 노력을 해주시면 분명히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겁니다. 이번엔 유지현님. 안녕하세요. 저는 14살 말티즈와 살고 있는 언니 보호자입니다. 저희 강아지가 얼마 전 동물병원에서 심장병 진단을 받았어요. 인터넷을 이것저것 검색해서 알아보는데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어서 적어봐요. 심장에 좋은 음식이나 영양제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산책을 나가면 흥분하는데 심장에 무리가 갈까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 갈 수도 없고, 이 노령견들이 정말 심장병이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특히 말티즈 친구들, 우리 둥아, 네 얘기야. 이 말티즈 친구들이 나이가 들면 심장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심장도 하나의 우리가 이제 고무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고무줄이 점점 계속 쓰다 보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 둥아, 나이가 먹으면 이게 이렇게 한번 수축을 해도 피가 잘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둥아, 나중에 너도 나이가 먹으면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심장이 약해져서 한번 늘어난 고무줄은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 그것처럼 심장병은 한번 생기게 되면 다시 돌이킬 수 없고 점점 더 심각해지지 않도록 늦출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이에요. 근데 우선은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지금 우리 말티즈 친구의 정확한 그레이드, 심장병도 이렇게 단계가 나눠지거든요. 이 단계별로 어느 정도 단계인지
이걸 정확히 알려면 초음파 검사를 꼭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심장 초음파도 확인을 했고 약물 처방도 받아야 될 때라서 약물 처방을 지금 받고 있으시다면 그 다음에 이제 먹을 거를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데, 먹을 거는 첫 번째로 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트륨이 적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요, 칼륨이 조금 더 많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심장병에 걸리면 살이 잘 안 쪄요. 막 살이 쭉쭉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고열량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이런 걸 우리가 집에서 보호자님들이 맞춰서 주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게 처방식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심장에 관련된 처방식을 급여해 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흥분하면 절대 안 돼요. 흥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산책을 할 때 흥분하는 요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최대한 만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흥분하는 것 같으면 좀 안아준다거나 상체를 압박해주는 옷, 오늘 많이 나오는데 상체를 압박해주는 옷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심박수를 낮춰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있을 때 꼭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는, 심장이 안 좋은 친구들이 호흡수가 증가해요. 호흡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휴식기 호흡수예요. 막 산책하고 아니면 기분 좋게 놀고 나서의 호흡수를 보는 게 아니라 푹 쉬고 있을 때 1분에 30번 이상 호흡을 하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1분에 30번 이상 호흡을 하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확인하실 때 한 20초 정도 가슴이나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를 유심히 살펴보시고 곱하기 3 정도 해주시면 1분 호흡수가 나오기 때문에 평소에도 1분 호흡수도 꼭 챙겨주시고요. 혀가 파래지거나 잇몸이 창백해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땐 병원으로 바로 달려가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모르니까 약국 가면 산소캔 파는 곳이 있어요. 이 산소캔 파는 곳이 있으면 이런 거 사서 집에 몇 개 보관해 두시다가 그런 캔을 통해서 응급처치도 가능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가장 앞에 있는 김미애님, 15살 노견을 키우고 있어요. 우연히 발견된 종양으로 치료 중인데 이제는 마지막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상담도 받고 장례식장을 알아보면서 안락사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너무나 괴로워하는 모습에 생각도 해봤지만 도저히 못할 짓이라 포기했습니다. 그저 가는 날까지 편하길 바랄 뿐인데요. 잘 보내는 방법이랄까, 보호자로서 어떻게 해야 마지막 가는 길을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락사에 대한 얘기도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하면 안락사 해주는 것이 맞다. 그래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닌 것 같다. 직접 물어보지 못하니까. 근데 저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보낼 때가 되면 제가 딱 한 가지 소원이, 하루만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다. 너한텐 미안하지만 하루만 더 나랑 같이 있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미애 보호자님 같은 경우에는 안락사 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것 같아요. 최대한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저는 보내고 나서 가장 후회했던 게, 제가 수의사고 그때 당시에 뭐 반려견 행동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전문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다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런 후회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은 시간 최대한 내가 좋아하는 거 말고 우리 반려견이 좋아하는 거, 그동안 못 해봤던 걸 최대한 많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들이, 많은 보호자분들이 정말 후회하고 나 때문에 갔다, 내가 잘 못해줘서 갔다, 더 살 수 있었는데 나 때문이다, 이런 죄책감에 시달리시는데, 제가 꼭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이, 절대로 죄책감 가지지 마시고 우리 15살 노견 친구도 우리 김미애님과 15년 동안 같이 해서 정말 행복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 뵀는데 알아요. 또 있죠? 알겠습니다. 네, 다견 가정이고 남편과 나리의 사이가 안 좋아요. 나리가 괜찮은데 남편이 움직이면 으르렁거린대요. 집안에서만 그러고. 이런 경우는 불안이 심한 아이들이 가끔 앉아있다가 쓰면 불안이 높아지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간식을 항상 가지고 다니시면서 일어나면서 간식을 막 던져보세요. 박세은님, 칫솔이나 샴푸, 린스 등이 다 떨어졌을 때 사람이 쓰는 것들을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동물용품 팔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절대 안 되고. 이승원님, 반려동물도 잠잘 때 꿈을 꿀까요? 네, 꿈을 꾸고요. 주로 보호자에 관련된 꿈을 꾼다고 해요. 강유진님, 진돗개 키우고 있는데 가족을 물었어요. 바이팅 그레이드가 4에서 6.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우선은 물려고 하는 상황들을 최대한 안 만들어야 되고, 이 정도면은 전문적으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있어. 이은하님,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집에 있게 돼서
주인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져 마냥 행복한 고양이, 그리고 산책을 못 가는 강아지, 고양이만 마냥 반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보호자가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 달라요. 잘해주는 보호자만 좋아하겠죠. 10초. 김예은님, 수의사가 되기 위한 노력 한 가지. 중학교 1학년이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엉덩이를 책상에 의자에 붙이고 있는 것만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됐어. 이번 시간엔 노령 반려동물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받아봤는데요.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우선은 우리 반려동물들은 아파도 아프다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보호자님들이 알아차리고 병원에 왔을 때 이미 손 쓸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꼭 정기적인 건강검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저도 보내봐서 알지만 결국에는 보냈을 때 그 슬픔의 대부분은 후회입니다. 내가 못해준 것에 대한 후회. 그래서 지금이라도 더 많은 관심과 그리고 같이 할 수 있는 행복한 것들을 해주시면 나중에 보내셔도 그렇게 너무 많은 슬픔에 휩싸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가 가장 심한데요. 우리 반려동물을 보낸 슬픔에 더 이상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그렇게 슬픔을 꽁꽁 싸매고만 있으면 절대로 치유되지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잊혀진다고, 그 사랑을 우리 유기견, 유기묘들에게 주신다면 더 빨리 슬픔이 치유될 수 있을 겁니다.